캐드로 자 기어박스 본체를 시작하는데 요거에서 제가 좀 전에 그 뭡니까 요거 날려버렸었는데, 자 여기에 선정리하는 거를 좀 보다가 요거 지우려다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지우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요것은 이제 웍스에서 우리가 2D 웍스의 도면 SLD DRW에서 투상도 배치할 때 단면, 온단면 배치하느라 나온 거죠. 자, 이때 제도의 원칙 중에 하나가, 제도의 규칙 중에 하나가 물체의 기본 중심선을 가지고서 단면 도법으로 표현했다면 그 단면에 대한 주소들은 생략할 수 있다였죠. 그런 거를 얘네들은 제가 지금 흰색으로 동글뱅이 표시한 것들은 생략할 수 있다. 즉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신 거 이제 제가 몇 사람한테는 이야기했는데 투상을 간단하게 하기, 뭐 필기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많았었죠. 투상선을 간단하게 하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관용투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관용투상에 대한 이야기. 지름이 작은 애와 지름이 큰 애가 만났을 때 여기 요런 식으로 생기는 거를, 이거 단면으로 표시되면은 여기가 엘립스로 이렇게 생기죠. 요거 지우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선분과 선분을 선택해서 조인으로 다 연결해야 되죠. 요거 안 된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확인하면서 보니까 몇 분이 요거 안 돼 있으셨고, 그거에다가 어제 이야기하면서 평면도 경우 암나사부를 나타내는 가는 실선, 요거 요쪽으로 이렇게 터트리게 정리하는 거 한번 이야기했죠. 그리고 좌측면도에도 이런 형식이 있었죠. 좌측면도에도 가보면은 요거 요렇게 표시해 놓는 게 있었죠. 물론 출력하면은 얘네들이 겹쳐서 보이기는 해요. 그러더라도 요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이게 중심선에 대해서 두 줄로 이렇게 표시돼서 마치 못따기처럼 오해를 안 할 수가 있게끔 최대한 우리는 이거 맞춰 주자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요런 거 요거 역시 로테이트 한번 가야 되죠. 요런 거. 아유 시원하시겠다. 네. 자, 로테이트 해가지고 요거는 180도 요렇게 돌려 놓고요. 그죠? 요런 거는 꼭 180도 돌려 놓고,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암나사부 요거 M4짜리 깊이 7이었나요? 깊이 7로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였죠. 베어링 커버, 이거 조립하기 위한 암나사부 쪽을 제가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현재 도면층이 가는 실선인데 여기에 무슨 선 추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불완전 나사부에 대한 것을 가는 실선으로 추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것은 몇 도입니까? 이 중심축에 대해서 30도예요. 자, 요거를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XL 무한선을 사용하는 거죠. 옵션은 A, 각도 옵션을 이용해서 30도 이용해서 통과점 잡을 때는 요 끝점을 잡아주면 되죠. 자, 이거 분명히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XL 엔터, A 엔터, 30 엔터,
그럼 이 통과점을 갖다 놓을 때 어디를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여기 끝점 갖다 놓자고 했죠? 이렇게 끝점 갖다 놓고 트림 해가지고 이제 어느 거 기준으로 자르면 돼요?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바깥쪽에 있는 가는 실선하고 안쪽에 있는 안지름을 나타내는 이 실선하고 기준으로 가위로 해가지고 얘네를 자르면 되죠. 그리고 요거를 반대편에다 또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라인을, 그렇죠,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미러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미러. 이게 넘어갔나요? 자, 그러면은 요 밑에다가 있는 거에 또 이 불완전 나사부를 표시하게 해서 엑셀 해가지고 또 그릴까요? 아니요, 그죠? 미러 하면 되죠. 요거 기준으로 미러 하면 되죠. 예. 요거로 미러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다 넘기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미러 또 들어가 가지고 요거 잡아서, 자, 요래 샥 넘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짝에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요쪽에 만들어 놓은 이 불완전 나사부를 나타내는 가는 실선들을 이쪽 편에도 역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러 할 때 대칭 기준 요거 쓰면 안 되죠. 위치가 달라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처점을 이용해서 여기서 라인 그어 가지고, 자, 여기 끝에다가 역시 라인을 퍼펜큘러하게 PER 해가지고 붙여놓고, 그러면 여기 중간점 생기죠. 이 중간점 잡고 그 직겨 모드인 상태에서 다음의 점,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대칭 기준 잡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이 짝으로 넘기면 되죠. 미러 하기 위해서 우선 요런 선을 하나 잡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라인 해가지고 근처점 요렇게 잡아서 PER 해가지고 여기에다 찍어 놓고, 자, 그러면 여기 중간점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미러 하는데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불완전 나사부들을 잡고 대칭 기준으로 방금 그려놓은 라인의 중간점을 잡아서 미러 해가지고 넘기면 되죠. 아이고. 네. 이쪽에서 잡으면 안 된다. 이 선을 잡으면 안 된다. 에이, 실수했네. 자, 여기 끝으로 얘가 가야 되죠. 참, 명수씨, 그죠? 내가 시작점을 잘못 봤네요. 자, 그러면은 요 면에 시작하는 점에다 찍고 요 면에다가 또 찍어서 이렇게 라인을 잡았으니까 중간점이 있겠네요. 요거로 바꿔서 다시 할게요. 미러 해가지고 이럴 때 윈도우로 셀렉트 하면 참 편해요. 윈도우 셀렉트 뭔지 알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셀렉트 하는 거를 윈도우 셀렉트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반대편에도 요 가는 실선 넘어갔죠. 자, 그러면 이 만들어 놨던 선은 작업하느라고 만들었던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워서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이 가는 실선까지 은근슬쩍 이야기 한 셈인데, 가는 실선 정리하는 거에서 혹시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치수를 들어갈게요. 치수 기입을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과제도면 같은 거를 딱 봤을 때 얘는 베어링이 끼워져 있는 구멍이죠. 그죠? 그리고 이 치수를 기입할 때 제가 뭐부터 기입하라고 이야기했나요? 안쪽에 있는 형상부터 치수를 기입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는 쪽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요거에서도 이 베어링이 끼워지는 자리, 이거 보면은 우리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까?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이 따로 있다는 거, 요거 생각해야 되죠. 베어링의 끼워 맞춤 규격이 따로 있는데 얘가 몇 항입니까? 몇 항이에요? 예? 32항. 자, 32항으로 갑니다. 32항. 자, 그냥 치수를 넣지 마시고 먼저 얘에다가 내가 뭘 적용해야 될지 보시고, 안쪽에 이거 넣으려고 보니까 베어링 들어갈 자리니까 끼워 맞춤을, 베어링의 끼워 맞춤을 먼저 확인하러 와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축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죠. 아래쪽에 있는 하우징에 대한 구멍공차, 여기를 봐야 되겠구나 이거죠. 자, 그래서 하우징 구멍공차를 봤더니 우리 과제도면에서 이야기하는 하우징에 적용된 거는 어때요? 외륜이 도는 거예요, 안 도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돌고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에서 하우징 구멍공차에서 외륜이 정지한다. 옆으로 쭉 와서 보니까 H7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 헐거운 중간 억지 끼워 맞춤에 대한 조합의 기준이 되는 기준 구멍으로 H7을 간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베어링 끼워 맞춤에서도 하우징 구멍 공차가 외륜 정지하는 하중일 때 H7입니다. 요렇게 해설이 돼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베어링 끼워 맞춤에서도 하우징 구멍 공차에 대한 외륜 정지 하중일 때의 H7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푸는 게 어렵진 않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선형치수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가 40파인데 이거 하실 때도 보시면 여러분이 중심선을 이렇게 길게 빼놓았을 때 요거 브레이크로 정리를 해놨어야 되죠. 일단 중심선을. 그러면서 요거 요렇게 갖다 놓을 때 중심선과 치수 문자가 교차가 되지 않게끔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M 엔터 열어줄 문자로 들어간 거죠. 여기 열어줄 문자로 들어와서 %% C 파이 40에 커서를 엔드 뭡니까 그 엔드 키보드 눌러서 뒤로 보내고 대문자 H7. 자, 이제 40파이에 H7이 왜 나왔는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연관되는 치수가 뭐가 있겠어요? 요 구멍의 크기가 나왔으면 구멍 뚫고 가는 거에 대한 거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요거에 대한 치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거 관통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치수를 표시 안 하긴 안 하죠.
그죠?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면에서 주조부 면에서부터 커버를 조립하기 위한 이 면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위치가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얘가 톡 튀어나온 것까지도 요 값이 있었죠. 이거를 설계하는 사람은 알지만 이 도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죠. 그죠?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위쪽에는 이렇게 두께 치수들을 이렇게 넣을 거니까 이쪽으로 빼면은 치수들이 너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면에 시작하는 지점을 표시하기에 아래다가 이렇게 치수를 빼볼까요? 자, 그러면 얘를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자, 첫 번째 치수 원점을 여기로 잡고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여기로 잡을게요. 치수 문자가 이쪽으로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내리면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점 잡고 두 번째 점 잡고 2mm 이렇게 나왔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면에서부터 요 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 이 2라는 치수는 사실은 이 자세를 보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 면에 커버가 조립돼서 붙는 자리죠. 제가 과제 도면에 빨갛게 표시한 요 선하고 흰색으로 표시한 여기하고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러면 요거도 자세 공차를 넣어야 되니까 요것도 이렇게 빼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라는 치수는 그렇게 뽑아줬고 이 40H7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서 이 구멍에 대해서 뚫고 가는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16으로 또 넣어 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요 16하고 요것도 연관될 만한 게 있어요. 요 선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죠. 각도도 생각할 수 있죠. 각도. 그리고 거기서 옵셋된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커버하고 조립되는 이 원통면 요게 된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거에서 2mm 이거 들어온 게 또 역시 그런 거에도 연관이 되는 거죠. 2mm 들어와서 이 면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원통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각도가 있고 옵셋이 되고 역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치수들을 생각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그렸을 때는 웍스에서 그렸을 때는 이쪽에서부터 얘에 대한 값을 잡고 각도를 잡고 이렇게 갔지만 치수를 넣으면서는 생각해 보니까 이 커버를 조립할 이 면을 깎아내는 요거부터 이렇게 치수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거였죠. 그러면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이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뭡니까? 요거 지름 치수를 넣을게요. 커버하고 조립되는 지름 치수. 요 커버하고 조립하는 면의 지름 치수가 파이 60으로 돼 있죠. 얘는 끼워 맞춤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좀 간격을 넉넉하니 띄워 놓을게요. 이때 끼워 맞춤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원통 치수를 넣는 이것은 이것은 이 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면 자체가 다른 부품하고 접한 건 아니죠. 끼워 맞춰진 건 아니죠. 원통의 크기만 그저 나타내는 치수예요. 자, 그러면 요 60파이라는 것도 역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2mm 치수, 아래에 넣었던 2mm 치수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이거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요거 넘어가기에 앞서서 센터 서클에 대한 치수는 이따가 좌측면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여기 형상들에 대한 거를 몰아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 기울어진 거에 두께 치수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정렬 치수 요거 이용하면 되죠. 정렬 치수 이거를 넣는데, 정렬 치수 요거를 넣는데 첫 번째 점을 저는 여기로 잡았어요. 첫 번째 끝점을 여기로 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끝점을 잡을 때, 두 번째 끝점을 잡는 게 아니고 그 또도도도도도도 요렇게 해가지고 직교로, 라인에 대해 직교로 요렇게 잡기 위해서는 이때 오순의 PR 써야 되죠. 자, 이거 자꾸 캐드에서 요거 오스냅 끊임없이 사용되는 게 오스냅이에요. 잘 이해 안 되셨어요? 다시 끝점을 요거 잡고, 시작점을 여기 끝점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점으로 갈 때는 오순의 PR로 가는 거예요. 퍼펜큘라. 요거에 대해 직교하게 가야지 이렇게 정렬 치수가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PER 됐나요? 된 거 맞죠? 반장님 오케이? 자, 그러면 요럴 때 요 원통에서 필렛 들어가 있지만 요 선하고 요렇게 두께, 요 선하고 두께를 잡아 놨으니까 이번에는 각도를 넣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를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치수 보조선과 치수 보조선을 클릭해서 각도는 넣기가 안 될 거예요. 선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보면은 이쪽에 필렛 때문에 선이 없어요. 그럼 천상 이쪽에다가 각도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두 개의 직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각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형상과 형상을 클릭해서 각도를 넣는 거로 최우선을 해주세요. 혹자는 요렇게 중심선하고 선분하고 요렇게 각도 넣으면 안 됩니까? 요렇게도 생각하는데, 이거 측정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측정할 때. 물론 요 면을 찍는다고 해서, 요 선분을 찍는다고 해서 이게 엄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원통 형상에다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면이기 때문에 실선이 여기밖에 없긴 해요. 모서리면이. 그러더라도 알아보기 편하게 가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각도 치수를 넣는데, 자, 요거 선을 클릭하고 요 선을 클릭해서 요렇게 넣는 건 안 좋겠고요. 요렇게 넣으면 딱이죠. 자, 요렇게 45도.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주조부 면에서부터 2mm 들어가 가지고 원통 형상 60파이가 있고, 그리고 5mm 두께를 가지고서 이게 45도가 나오면, 자, 이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또 16이라는 거리값과 아울러 이 형상에 대해서 치수 기입은 빠진 게 없는 거 맞나요? 다 성립이 되죠? 누가 보더라도 요 정보만 있으면 똑같이 이거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됐고요. 요렇게 넣었을 때 저는 이 40H7하고 60을 간격을 성기게 요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앞나사부의 센터 서클에 대한 지름 치수를, 요거 위치에 대한 지름 치수를 넣기 위해서 일부러 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당연히 선형 치수로. 자, 요것도 역시 파이 50으로 가야 되네요.
됐나요? 자, 요거는 센터 서클에 대한 지름치수인데 암나사부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치수죠? 그죠? 선희씨,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암나사를 설명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나사의 크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선형치수로 넣으면 여기 치수를 기입하기가 아주 고롭죠. 그래서 이거 큐리더로 이렇게 넣는 게 편하겠다 생각이 되나요? 그랬을 때는 미리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 암나사의 호칭을 보려면 M4고 나사부의 깊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나사부의 깊이는 7이네요. M4의 DP 7, 그거 기억하면서 큐리더를 그려야 되는데, 큐리더를 찍으실 때도 중심선에 대해 외형선이 교차하는 지점에다 첫 번째 점 찍어서 큐리더 나가야 돼요. 첫 번째 점 찍을 때. 자, 그러면 큐리더 한번 해볼게요. 설정 확인해야겠죠. 자, 주석 탭을 여러 줄 문자로 바꿔 놓으시고 지시선 및 화살표는 닫고 채움이고, 부착 탭은 뭐 해 놓는 게 좋아요? 맨 아래행의 밑줄이죠. 선일씨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 교차점에다가 시작해서 두 번째 점은 한 여기쯤으로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여기쯤으로 오면 되겠네요. 두 번째 점 찍고 엔터 키보드를 몇 번? 3번 눌러서, 요거 수량은 몇 개예요? 4개죠. 4개이고 M4에 한 칸 띄고 D.P 7 요거 기입됐네요. 자, 그러면 요쪽에 치수들은 이렇게 기입을 했으니까 요 안쪽에 있는 형상들은 웬만하니 치수 기입이 다 된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요쪽에도 똑같은 형상들이죠? 그죠? 자, 요거 밀어만 하고 싶시다. 라인을 또 대칭 기준을 잡기 위해서 여기 근처점에서 또 시작할게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갈 때 퍼펜큘라. 반장님, 요 라인 왜 그리는지 이해됐어요? 왜 그렸을까요? 응? 응? 대칭 기준으로 쓰려고 요 라인을 추가한 거예요. 요거 대칭, 요쪽의 치수들 대칭 미러로 넘기고 난 다음에 요 선은 지울 거예요. 요 선의 중간점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점 대칭 기준으로. 자, 그러면 미러 해가지고 원래는 뭡니까? 이 치수들 다 넣어야 되죠. 다 넣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미러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40H7과 파이 50과 파이 60하고 네 군데를 의미하는 M4 DP7, 요거는 좌우 대칭이란 말이죠. 좌우 대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미러할 객체로 선택하고, 자, 대칭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 선의 중간점을 대칭 기준의 첫 번째 점으로 잡고, 두 번째 점은 직교를 켜놨으니까 임의 점을 그냥 클릭해주면 요렇게 치수가 넘어가나요? 선희씨 여기까지 됐어요?
편집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원래 제가 직접 만든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도 그 특성창도 그렇겠고 원점도 여기 똑같은 위치에 딱 찍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세이브.